육군자탕이나 바나사심탕은 항암 치료하면 항암제 자체의 독성이 높기 때문에 간이나 신장에 무리가 가지 않을까라는 걱정들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안전하고요. 제가 박사 논문으로 쓴 게 뭐냐면, 지금 말했던 시스플라틴 때문에 신장 독성이 있을 때 신장이 손상되는 것을 한약으로 어떻게 치료할까, 신장 독성을 막아줄 수 있을까라는 연구였거든요. 암 예방을 위해서 암세포를 이길 수 있는 항암 식품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리고 먹는 양은 어느 정도를 먹어야 될까요? 최근 통계청 조사 결과에 따르면요, 전체 사망 원인 중에 가장 높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질환입니다. 캔서 파이팅 푸드라 그래서 암과 싸우는 음식의 목록들이 이제 굉장히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식물성 영양소, 즉 파이토케미컬이라 그러는 것들이 풍부한 식물성 식품을 많이 먹어라 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가장 많이 알려진 것들이 베리류, 브로콜리, 토마토, 호두, 포도, 기타 채소들이나 과일, 고구마, 로메인, 오렌지 같은 것들에 이제 많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읊은 것만 해도 벌써 8, 9개 된단 말이죠. 이 모든 것을 다 먹을 방법도 없고 한 번에 갖추고 있는 슈퍼푸드도 없어요. 베리류나 호두 같은 것들은요, 너무 많이 먹는 경우에는 소화불량부터 시작해서 혈당이 너무 많이 높아진다거나 하는 부작용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최대한 다양한 식물성 식품을 섭취하자라고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먹어야 돼요 라고 하면, 시장을 보러 갔을 때 최소한 절반에서 65%까지는, 3분의 2 정도까지는 식물성 단백이나 채소나 과일을 구매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나머지 한 30% 정도는 우리가 가공되어 있는 식품이라든가 소고기나 이런 돼지고기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고기들을 사는 식으로 채워 넣으면 딱 맞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럴 때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뭐냐면, 얘들을 꼭 신선한 식품으로 사야 돼? 라고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 냉동으로 유통되는 야채나 과일들이 꽤 있습니다. 특히 이제 베리류가 굉장히 냉동식품이 많은데요,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미국에서도 암 환자들이나 암을 예방하기 위한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때 구분할 필요 없이 스트레스 받지 말고 복용하라 하고 있거든요. 비용적인 측면이나 사시사철 아무 때나 구할 수 있다는 개념에서 냉동식품들은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고민 안 하고 고르셔도 되고요. 생선을 고를 때에는 뭘 고르시면 좋냐면, 연어나 고등어처럼요, 지방이 많은 생선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곡물을 선택할 때에도 흔히 먹는 백미보다는 현미 같은 통곡물, 프리바이오틱, 우리가 가공이 덜 된 곡물일수록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선택하시는 게 좋고, 콤부차 들어보신 적 있죠? 달콤하고 탄산감도 있는데 당이 전혀 없고, 그리고 프리바이오틱스라는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염증을 조절하는 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음료수 중에 무엇을 먹으면 좋을까라고 고민하시면 콤부차 추천할 수 있습니다. 음료수는 기본적으로 설탕이 들지 않은 것이라고 하면 커피도 괜찮고 차도 괜찮고 무엇이든 괜찮은데, 차나 커피는 너무 다용을 하면 탈수 증상을 유발한다거나 특히 이제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용량을 조절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암과 싸우는 음식을 이야기할 때 저희가 절대 빼먹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는 사실 비만입니다. 비만은요, 12가지 정도 유형의 암과 연관이 직접적으로 있습니다. 아무리 좋다는 음식도 많이 먹어서 살이 쪄버리면 실제로 암을 더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과식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체중을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암이 생긴 이후에 치료 중이라면요, 특정 식품을 섭취한다고 해서 암이 없어지거나 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암을 치료하는 중에 이왕이면 식물성 식단, 식물성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들, 그리고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 자체는요, 암 치료와 암을 낫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항암 치료로 입맛이 없을 때 먹으면 좋은 음식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항암 그리고 방사선 치료를 받는 사람들은요, 암 자체의 증상뿐만 아니라 부작용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입맛이 없고 체중이 점점 빠지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정해진 치료의 사이클을 돌 수 없습니다. 방사선 치료 10회 해야 됩니다, 항암 치료 10회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체력이 떨어지고 체중이 너무 빠져버려서 그거를 채울 수가 없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항암이나 방사선 치료로 생기는 대표적인 부작용들은요, 소화기계의 문제, 그리고 수족증후군처럼 손발이 저립니다, 시린 느낌이 있습니다, 말초신경의 장애, 피부신경의 이상 등을 호소하게 되는데, 이 소화기계 문제 등이 먹었는데 소화가 잘 안 넘어가고 구역이나 구토감이 있고 입이 너무 쓰고 맛이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아가지고 먹을 수 없는 증상들을 유발하는데,
체력이 저하되다 못해 체중이 감소하게 되는 것 때문에 표준 치료를 끝까지 못 받게 되면 생존율과 연관이 있고 생존율이 떨어져서 사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반드시 치료하는 게 좋고, 이후에 불안, 우울, 불면 등도 증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잘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무엇을 먹어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환자분들한테는 어떤 음식이 좋다라고 말해야 소용이 없습니다. 가족들이야 야 이게 좋대 저게 좋다라고 말을 하는데 본인들은 전혀 먹을 생각이 없거든요. 그래서 1차로는 살이 빠지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먹고 싶다는 걸 주셔야 됩니다. 환자가 나 이게 먹고 싶어 그러면 이거는 암에 안 좋다는데 라고 고민하지 마시고 체력을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먹고 싶다는 거를 들이시는 게 좋은 방법이고요. 항구역제나 항구토제, 소화 쪽에 쓰는 약물들을 양약들도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잘 듣지를 않아요. 보조적으로 쓰고 싶은 생각들이 드실 수 있는데 그때 처방할 수 있는, 그리고 저희가 추천할 수 있는 내용은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진피입니다. 우리가 이제 귤 껍질이라 그러죠. 그 귤 껍질들을 말린 것들 끓여서 차로 마시면 구역감, 구토, 울렁거림 등에 도움이 됩니다. 생강을 말리게 되면 특정 성분이 증가합니다. 생강과 건강은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효과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건강을 차로 마시게 되면 나는 음식 냄새만 맡아도 울렁거려서 정말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아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이라고 하는 약재들이 차로 마시게 되면 그것 때문에 불편해서 못 먹겠어요 하는 증상들을 개선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추천할 수 있고요. 이 정도로 해결이 안 된다, 난소암, 자궁경부암이 있을 때 사용하는 백금계 항암제라는 걸 사용을 합니다. 중금속이다 보니까 대표적 부작용이 뭐냐면 오심과 구토, 구역입니다. 이럴 때 한약이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육군자탕이라 그러는 처방이라든가 바나사심탕이라 그러는 한약 처방들이 효과가 좋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굉장히 다용을 하고 있습니다. 항구토제, 양약과 함께 병행을 했을 때 훨씬 효과가 시너지를 가져온다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고요. 육군자탕이나 바나사심탕은 항암 치료하면 항암제 자체의 독성이 높기 때문에 간이나 신장에 무리가 가지 않을까라는 걱정들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안전하고요. 제가 박사 논문으로 쓴 게 뭐냐면 지금 말했던 시스플라틴 때문에 신장 독성이 있을 때 신장이 손상되는 것을 한약으로 어떻게 치료할까, 신장 독성을 막아줄 수 있을까라는 연구였거든요. 이 부분은 믿고 복용하셔도 괜찮습니다. 물론 이미 우리가 항암 치료를 받을 때는 피 검사나 소변 검사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 것들이 문제가 되면 바로바로 캐치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될 거고, 암 환자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체력의 보존 및 체력의 유지, 그리고 체중의 유지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부가적으로 구내염이 생깁니다. 설사를 자꾸 너무 해가지고 괴롭습니다. 방사선 치료를 했더니 피부 손상이 자꾸 생겨가지고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는 경우에도 피부염에 다운고 같은 약물들을 쓰는 것들이 도움이 된다고 연구들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병행하시는 것도 표준 항암 치료를 끝까지 완수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대장암 환자는 고기를 먹으면 안 되고 간암은 전염이 될 우려가 있어서 환자와 멀리 해야 된다는 오해들, 암에 대한 오해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장암 환자가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알려진 이야기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모든 암 환자는 육고기를 피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고기를 섭취하시는 것에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가공육, 핫도그니 소세지니 베이컨이니 햄버거니 이런 것들은 피하시면 좋은 게 맞아요. 대신 그 가공육일지라도 현재 환자의 상태에서 그것만 먹고 싶다라 그러면 막을 수 없겠죠. 드셔서 체력을 보존하는 게 좋으니까 복용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가능하시면 가공육은 피하는 게 좋겠고요. 육고기, 그것을 대신해서 하얀 고기들, 닭고기니 생선이니 콩과 같은 식물성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좋은 것도 맞는데, 그리고 암 자체는요 일반적인 경우에서는 전혀 전이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접촉을 하거나 가까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 없습니다. 암 환자 중에 불면을 호소하시면 침치료 병행하시면 좋습니다. 2022년에 나온 논문들을 보면요, 양방의 수면제와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고요, 환자한테 미치는 부작용도 굉장히 낮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있고요. 암 환자분들 중에 체력을 높이기 위해서 홍삼을 복용하는 게 어떠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2022년에 고려대학교에서도 그거에 대한 내용을 논문을 썼었습니다. 피로의 개선에 도움이 되고 체력을 유지시킬 수 있다, 그리고 암 환자들이 굉장히 피로감을 심하게 느낀다고 하는 건데요, 이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암 환자들이 홍삼을 복용하는 것 자체는 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중에 나와 있는 홍삼 제품들은 홍삼만 들어있다기보다는 다른 것들이 부가적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있고 홍삼의 비중이 낮을 수 있기 때문에 좀 피하시는 게 좋고요. 한의학에서 나오는 특정 처방들이 있습니다. 인삼이 들어가 있는 처방들, 유명한 보중익기탕이니 십전대보탕이니 하는 처방들은요, 일본에서 전이의 방지를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전이를 막아주는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한의사와 상담을 한 후에 복용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홍삼이 도움이 되네, 한약이 도움이 되네 하는 것들은 전적으로 환자의 어떤 암이냐 그리고 어떤 상태냐, 특정 약물에 대한 감수성의 차이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임의로 복용하시는 건 절대적으로 피하시는 게 맞습니다. 오늘은 항암에 도움이 되는 식품, 그리고 암 환자들이 어떤 식으로 생활을 하는 것이 좋겠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내용도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나물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